하신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면 방송을 쉬고 있는 중에도. 나는 진짜 고생을 이렇게나 해봤다. 난 진짜 이 고생은 아마 깜짝 놀랄 걸 하는 고생들 어떤 거 해보시? 김태형 씨는 이렇게까지 해봤다. 어떤 고생? 그러니까 은퇴하고 제작자도 하셨잖아요. 네. 예. NRG. 그래. 은퇴하고 NRG는 잘 됐지. NRG 잘 됐죠. NRG를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조그맣게 녹음실을 차리고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스타트한 게 이제 NRG로 이제 스타트했는데 대통령 뭐 중국 방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음악회에서 이제 쫓아가서 네. 노래를 한 번 했는데 그 당시 중국은 굉장히 좀 열악했었어요. 음악도 좀 많이 떨어지고. 네. 근데 NRG가 가서 이제 뭐 랩도 하고 뭐 힙합이니까 그런 거 하면 인기가 없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객석이 오. 난리가 난 거예요. 아유. NRG 그 당시에 이게 96년, 7년 이때거든요. 이제는 중국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중국에서 이제 막 음반 내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제 프로모션 했어요.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막 바람이 불어서 마이클 잭슨을 이겼어요, 애들이. NRG들이 마이클 잭슨보다 인기가 더 좋았어요. 진짜?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게 뭐냐면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NRG가 잘 되는 NRG 잘 되는 거 뭐 돈을 벌어서 이제 음반도 팔아서 음반 막 1000만 장씩 나가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부동산에 그 당시에 중국 저기 부동산이 너무 쌌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이나 20년 지나면 엄청난 돈이 될 거더라고. 우와. 빌라 타운을 하나 이제 땅을 사서 이제 빌라 타운을 하나 지려고 돈을 여기 잠궈야 되겠다 중국에다가. 그래서 은행 계좌도 두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부동산 사업을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클럽을 했어요. 클럽. 나이트클럽? 예,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을 거의 장충체육관만한 중국 원래 크잖아요 스케일이. 진짜요? 예. 그래갖고 막 거기 수용 인원이 한 5천 명. 그러니까 엄청 큰 북경의 조양구라는 데다가 장충체육관만한 클럽을 열었죠. 거기 인테리어니 뭐 이거 시설하는 게 돈 너무 많이 들고 음향 막 영국에서 막 스피커 한 짝에 막 1억씩 하는 거 뭐 8개씩 막 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차려놓고 하는데 처음에 잘 됐어 정말로요. 돈을 막 가만히로 싣고 갖고 갔으니까. 정말로. 다 현찰로 걔네가 그때 카드가 없었을 때니까. 그런데 이게 좀 지나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깡패들이 슬슬 어떻게 무서워.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고 뺏기 시작하고 모함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게 그런 이제 술 장사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문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꼭 깡패가 껴요. 걔네 그냥 발 담궈서 이제 그냥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지. 예. 그러면 뭐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거기서 하려고 그러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뭐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FM대로 하려고 막 하는데 여자, 뭐 마약, 그다음에 가짜, 양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일부러 자기들이 숨기고 집어넣고 막 그런 거예요. 나를 이제 거기 망하게 하려고. 그래갖고 뺏으려고 그 클럽을. 어머나. 그러니까 나는 그거 갖다가 이제 방어하는데 혼자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거의 뭐 목숨도 위태로울 정도로. 네. 영화 황해를 찍고 거기서 내가 황해를 찍고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결국 나중에 안 되겠다. 그래서 나 여기 있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피가 말라 죽겠다. 우라통이 치밀어 죽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내가 스스로 그냥 거기 있는 스피커, 뭐 음향, 조명 다 떼어갖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야반도 주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갖고 아주 중국에서 너무 큰 손해를 봤죠. 그게 걔네들이 수법이에요. 영업 방향. 그래서 가져오는 건가 봐. 그러니까 예. NRG만 갖고 잘 할 걸 괜히 욕심 부리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부동산이고 클럽. 김성일 씨는 아까 뭐 돈에는 욕심이 없지만 그래도 하는 거 족족 다 뺏기셨을 때는 이거는 또 이게 보통 이게 마음의 상실감, 마상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된 게 참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됐다는 게 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으로 그런 여러 뭔가? 가지 뭐 금전적이든 뭐든 굉장히 많은 이제 고생과 고난 여러 가지 겪는 게 예. 참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기고만장해서 예, 인간 안 됐을 거다. 이 형 고생을 좀 더 해야겠네. 좀 더 해야 돼. 아니 고생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돈을 모아야죠. 무슨 고생을 해. 아니 무슨 근데 일까지 돈은 하시는 뭐 내가 모으려고 모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네. 예, 처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청소. 예. 그 좋은 뭐 건물 청소도 하고 뭐 건물 예. 청소하시고. 예. 본인 건물?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아니 남의 화장실 가서 청소를 해주고 있는데 야 씨 탤런트 아니야 뭐 이러더니 근데 왜 여기서 청소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김성은 씨가 이 건물인가 봐 건물주인가 봐 이러는 거야. 나는 청소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가 뭔가 이제 투자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정식으로 수입이 내 명의로 발생하는 일을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들어와 있고 이제 대기업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이제 엉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그날 벌 수 있는 그쵸, 예, 가족들 일당 살아야 받을 수 있는 일밖에 못 했어요. 예, 심지어는 이제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내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식적인 일을 못 했어요. 지금은 좀 편안하세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데 잣대가 변하니까 편한 거예요. 작년이니까. 지금 뭐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그래서 내가 편한 뭐 게 아니고. 지위가 높아지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런 걸 바라보는 내 잣대가 변한 거예요. 나이의 힘이에요. 나이. 네. 그렇죠. 이제 경험을 하고 겸손해지는 예. 거지.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구나. 예, 인생이 그런 거고 내가 네, 이런 거 했을 때 예, 내가 그래도 예, 그럴 듯하고 으쓱했는데 참 유치하고 예 그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하니까 어느 날 화들짝 놀라죠. 화들짝 놀라면서 창피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 짜증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야지 발명을 하는데 짜증이 안 나. 짜증이 나지 너무 그러면 안 넓어졌어. 요새는 그래서요. 예. 남들이 짜증 난 거 그거 갖다가 내가 도와주고 발명을 해주고 위탁해요? 그래도 아이디어가 나오세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네,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는 그런 걸 금방 알아니까 아, 진짜 이거는 사업을 해도 될 건지 아니면 이런 거 하면 괜히 고생만 하고 돈만 없으니까 이런 거 이런 측면에서 하지 마세요 하고 컨설팅을 해줘요. 오 진짜 그게 경험이 완전 이게 요새도 되셨네.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을 해줘서 특허도 내주고 뭐 금방금방 그런 것들을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 가서 이런 걸 해주면 되게 좋지. 사업 설명회 가서. 김현정 씨는 혹시 네. 나 이렇게 고생했던 저 그 예. 온달 거북이가 망하고 네, 아직 네, 원달 그다음에 이제 거북이에 남은 멈춰있네요. 돈을 정리해갖고 네. 제가 이제 캐나다를 가게 돼요. 제 욕심은 뭐였냐면 제가 리포트를 좀 많이 했는데 외국에서 영어로 좀 리키 마틴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현지에서 리포팅을 해갖고 그걸 갖다 한국에 보내면은 너무 괜찮겠다. 제2 외국어를 열심히 해도 너무 멋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캐나다를 딱 가게 돼요. 25,000불 정도를 갖고 갔는데 라디오를 팔려는 거예요. 네, 라디오 방송을 해서 추억의 책가방이랑 라디오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일반 채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캐나다는 200불씩 내가 팔아야 돼요. 라디오를. 그러니까 한인들한테 제 라디오 방송을 들어주면 라디오 기계를 200불씩 주고 내가 다 그걸 라디오 팔러 기계를? 다녔어요. 네. 그 라디오가 있어야만 그 한인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 게 서울 같으면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판매 사원이 된 거예요. 그 라디오를 출연하기 위해서. 근데 내일이 이제 방송이면 제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나 봐요. 이제 내일이 방송인데 화장실을 딱 갔어요. 근데 갑자기 식은땀이 막 떨어지면서 온몸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라디오 하는 데다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못 움직일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현영 씨 장난치지 말고 오늘 꼭 방송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못 끊겠네. 그리고 끊고 바로 911을 불렀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증상이 나왔는데 뇌출혈이 나온 거예요. 이 뇌가 아니라 이 장 뇌출혈이라고 그쪽에서 이제 딱 이제 그걸 보니까 피가 퍽퍽퍽퍽 퍼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나는 도대체 외국에 와서 수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수술해서 잘못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1대안이 복강경으로 한다. 2대안이 개복이다. 3대안 다이다. 여기다 사인하라. 다이 죽는다. 여기다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게 그 전에 3일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늘을 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런 꿈은 죽는 꿈이거나 뭐가 안 좋은 꿈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집안에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없다고 괜찮다고. 근데 그리고 제가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만에 이제 잡아갖고 수술을 했는데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25,000불을. 거기 그 실값이 한 3,000불에다 병원비가 18,000불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난 이제 유학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할 수 없이 이제 한인들이 하는 그 알바를 찾아간 거죠. 네. 근데 제 얼굴 알아보니까 못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를 줘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받겠다고 시간당 8불, 5,600원이었거든요. 캐나다 달러로. 근데 내가 이제 알바를 시작하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야. 왜냐면 한국 관광객들이잖아요. 김현영 씨가 여기 왜 있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왔다가 이렇게 돼갖고 여기 그럼 현영 씨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야? 근데 그 스시라고 그 주름 펴지고 이런 거 있어요. 그게 50만 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거기서 사면 35만 원에 살 수 있어갖고 제가 막 줄을 세워갖고 그거를 판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저는 알바생이 아니라 주인이 저만 보면 피곤하니까 앉으라고. 동업자지. 네, 앉으라고. 그리고 그날은 무조건 랍스타 회식이에요. 랍스타를 원도 한도 없이 먹어본 거예요. 캐나다에서. 물건을 너무 잘 팔아갖고. 오죽했으면 그 회장님이 저를 모델로 썼어요. 광고 모델로 신문, 한국 신문에. 랍스터 모델? 아니, 그 화장품 그 모델로 쓴 거예요. 왜냐면 알바비는 작은데 매출이 좋으니까 5,000불씩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출이 너무 세니까 나중에 이제 알바를 그만두고 갈 때는 따로 봉투에다가 한 2만 불 정도 야. 따로 어쩜 이렇게 사건들이 많으셨을까. 재밌네요. 근데 예전에는 이분들이 진짜 완전 날아다니실 때는 결혼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김성희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자, 배우 김성희 씨. 나는 사진 봐. 정말 잘생겼다. 와. 다니엘 헤니야. 그러니까 나는 결혼과 동시에 탄광으로 끌려갔다. 탄광? 왜 탄광으로 가요? 네. 결혼과 동시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때는 결혼을 하면 인기가 좀 떨어지고 캐스팅도 좀 이렇게 안 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제 저는 좀 결혼을 일찍 한 편인데 결혼 워낙 일찍 했으니까 결혼한지도 몰랐어요, 사람이. 그 이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인터뷰에서 뭐 결혼 얘기가 나와서 뭐 떳떳하게 난 결혼했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아까 얘기한 그 저기 인기 거기서 순위에서 막 쭉쭉 내려가고 그때 주말 연속극 캐스팅 올라갔는데 갑자기 감독이 오더니 야 너는 왜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해가지고 아니 왜요 그러니까 너 올렸는데 지금 위에서 지금 까였어. 그때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나 말거나 난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살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결혼을 했으니까 장인어른이 저를 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조금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알만한 분들은 아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네는 언제까지 얼굴에 분 바르고 그럴 거야. 남자가 사업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조금 이제 하다가 뭐 이제 얼버무리는데 당장 그 저쪽에 그 광산인데 거기 탄광 가. 아니 갑자기 웬 탄광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장인어른이 기업체를 여러 개를 갖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 경영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췌장암에 급성으로 걸리셔가지고 예후가 안 좋아서 거기를 누가 가갖고 그거를 이제 테이크오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형제들이 많은데 각자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는 가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근데 저보러 갑자기 하라니까 나도 황당하죠. 무슨 아오지 탄광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진짜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거기를. 아니 그거 탄캐러 가는 것도 아니고 경영하러 가시는 건데.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제 거기가 그 문경 점점 그쪽인데 거기에 세계 광구를 이제 맡아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직영하고 이제 하천까지 치면 종업원이 한 3,000명 돼요. 이제 큰 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라 그래서 도저히 뭐 나중에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거 니네 줄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망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제 가야지. 아, 또 그래서 이제 준비니까. 할 수 없이 갔는데 아무리 뭐 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런 거 상관없이 한번 가보셨어요 탄광? 뭐 등산 가고 그 탄광. 에이, 지나가면서만 봤지. 가보면 진짜 처량해요. 자연인? 아유 자연인 저리 가라요. 탄가루 다 날리고 그런 시꺼먼 물 내려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마침 제가 석탄 알러지가 있잖아요. 석탄 알러지. 아니, 석탄 알러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저거 해갖고 거기 석탄 가서. 이렇게 딱 하면 아우 이게 눈이 왜 이렇게 그렇지? 이거 바르고 만약에 장인어른 뵐 것 같으면 아우 이렇게 하고 뭐 그래갖고 나중에 알러지 때문에 도저히 못 있겠다고 진짜 보면 막 시뻘겋게 막 짜증 안 다 났어요?
예? 짜증은 났어요? 아 무지하게 짜증나지. 개명을 하시는 개발했어야 되는데 거예요. 채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채석. 그리고 지금 같았으면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결국은 그래도 뭐 이렇게 해갖고, 벗어나는데, 예, 어. 그래서 간신히 거기서 탄광에서 예, 탄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물려받기로 했던 거는 아 근데 이제 그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처분이 되고 그때 뭐 이제 광산이 그때 이제 석탄 이제 함야 사업단이 조직.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 뭐, 다 스튜디오 들어 쓰지 않았어요? 예, 뭐 그렇게 다 이제 되고. 폴탄이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 몰랐겠어요. 돈 있는 데만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박수 쳐야 돼? 아 어떡해. 아니 거길 벗어나면 안 되는데. 버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